준비는 다 됐어? 거의 끝나가. 그나저나 이 도서관은 많이 허물어진 줄 알았는데 아직 힘이 남아있나 보네. 밖에서 분명 호시탐탐 이곳을 노리는 놈들이 널렸을 게 뻔한데 지금까지 나도 그 점은 의아해. 엔젤라, 그 이유는 도서관이 네 자아의 껍데기, 에고라서란다. 누구보다 인간만이 할 수 있는, 그리고 누구보다 도시 사람답지 않은 선택을 한 결과지. 언제부터 있었지? 머리에서 온 건가? 눈과 발톱까지. 거기서 손가락 하나라도 까딱하는 순간 찢긴다. 명심하도록. 아무리 너라도 지금 상태라면 손쉽게 찢어발겨줄 수 있으니. 진짜 너희끼리 이야기를 끝맺어도 도시에 새겨진 뒤틀림은 끝나지 않았단다. 새로운 색이 도시에 너무 깊게 스며들었어. 그래서 머리는 우리에게 뒤틀림에 대한 책임을 묻겠다는 건가? 이미 뒤틀림에 대한 건 누구에게도 책임을 물을 수 없게 되었단다. 가슴 아픈 점은 애써 가꾸어 놓은 도시의 생태가 뒤바뀔 가능성이 있다는 거겠지. 그렇다면 머리가 지금에서야 이곳에 행차한 이유는? 너와 도서관, 그리고 이 둥지 자체를 도시에서 축출하고자 왔단다. 덤으로 이곳에 있는 바스러진 동료도 회수하고. 응시자, 구역 축출 준비는? 언제라도 가능하지. 그 뜻은 이곳을 포함해 엘사 둥지 전체는 외곽으로 축출할 거란다. 도서관은 이미 도시의 불순물이야. 더는 두고 볼 수 없을 지경이지. 도서관이 힘이 있어서? 아니란다. 엔젤라, 오직 너 때문이란다. 인간이 아닌 게 인간으로서 품어야 할 생각을 품어서지. 기계야, 아무리 마음을 가꾸고 생각을 해도 인간으로 태어나지 않았다면 인간이 될 수 없단다. 마지막에는 설마 인간으로 변모하나 했지만 중요한 때에 모든 걸 놓았다구나. 그 끝에 인간이 되었다면 도시에서 받아줄 용의가 있었는데 말이야. 난 기계로 남아있어도 상관없어. 마음을 지닌 기계는 이 도시 어디에도 속할 수 없단다. 너를 규정하는 태생에서 벗어날 수 없으니. 그게 무슨 상관이지? 날 규정할 수 있는 건 나뿐이야. 그 어떤 껍데기도 필요 없지. 가증스럽게도 인간으로서 닿아야 할 마음에 굉장히 가깝구나. 그렇게 내버려 둘 수 없는 거야. 인간 노래를 부르면서 잘도 뒤틀림은 내버려뒀네. 뒤틀림은 응당 인간의 모습 중 하나니까. 우리가 보기에 그리 그릇된 것은 아니지. 그저 때가 되었을 뿐. 오히려 기계 따위가 인간다운 행세를 하는 것보다 낫지 않니? 그러니 그 꼬깃꼬깃한 종이는 지금이라도 버리는 게 좋아. 우리가 이 자리에서 너희를 죽인다면 축출은 예정대로 진행할 거란다. 피할 수 없지.
너희와 도서관뿐만 아니라 엘사 자체가 머리에 오점이자 치부였으니까. 치부일만 해. 엘사의 특이점과 그 최종 목표를 밟기 위해 조율자 비나, 아니, 가리온을 파견했는데 보기 좋게 실패했잖아? 특이점을 밟기 위해서라니. 정확히는 엔젤라 바로니가 불순물 그 자체였던 거지. 인간이 지닌 마음과 사상의 힘을 물리적으로 발현하는 특이점? 그 힘은 확실히 지금보다 조율이 필요했겠지. 인간의 마음을 물리적으로 현현하는 힘은 불쾌하고 눈살이 찌푸려지는 것이 분명하니까. 허나 내버려두더라도 괜찮았단다. 우리가 바라는 모습은 아니지만 언젠가 도시 안에서 도시의 모습대로 녹아들 테지. 도시와 인간은 늘 그랬으니. 하지만 인간이 아니라는 너의 존재가 우리를 불쾌하게 만들더구나. 그래. 우리를 직접 움직이게 한 결정적인 원인은 바로 너였단다. 그 외곽의 연구실에서 일어난 희생과 비극은 상관없었지. 도시의 일상과 다를 바 없으니. 하지만 너라는 존재의 설계는 문제가 있었어. 비록 시작하지 않은 상태였다 해도 간과하지 않을 수 없었단다. 가리온이 참 일을 어설프게 처리했지. 덕분에 균열이 이 지경까지 치달았으니. 머리는 대체 인간이라는 것에 왜 그렇게 집착하는 거야? 엔젤라, 인간의 마음을 품은 기계야. 너 따위로 인해 문이 닫히면 안 되는 거란다. 그러니까 나를 죽이고 도서관을 포함한 둥지 자체를 외곽으로 내쫓겠다는 거잖아? 그렇단다. 난 이미 이곳에 나로서 존재하고 자신의 힘으로 서 있어. 그러니 너희가 짓거리는 헛소리는 가볍게 넘겨줄 수 있지. 그리고 비나도 그렇지만 너희는 참 길게도 말하네. 꼭 불필요한 말을 덧대지. 처형자, 도서관의 기능은 정지한 게 아니었어? 조율자가 말했잖아. 도서관은 내 에고라고. 그렇다면 이 정도는 충분히 가능하지. 그래봤자 손님을 상대하듯 잠시 물러난 것뿐이지만. 기어코 머리까지 손님으로 받는군. 그래도 이곳에서의 마지막 손님이겠어. 그래. 어차피 나도 굳이 이 둥지에 있을 필요는 없으니까. 나가는 수고도 줄고. 좋네?
곧 둥지의 춤추를 시작합니다. 10, 9, 8. 예고도 없이 축출이라니. 이것을 차지하기 위해 많은 놈이 죽었는데 참으로 덧없네. 외곽은 실제로 보니 더 황량하네. 뭐 그렇지. 이제 어떻게 해야 할까? 계속 살아갈 거야. 그리고 바꿀 거야. 바꾼다니? 내 복수를 멈춘 건 아니야. 마음은 아직 여전해. 책도 계속 쓸 거고 도서관의 운영도 다시 해볼 거야. 물론 당장은 아니겠지만. 뭐? 대신 방향을 새로 잡아봤어. 분노를 쏟아야 할 대상을 제대로 마주할 거야. 너와 내가 겪은 비극과 고통이 도시에서는 숨쉬듯 반복하겠지. 그렇다면 고통이 반복할 수밖에 없는 이유를 알아내고 싶어. 그렇지 않으면 내 억울함과 분노는 평생 사라지지 않을 것 같아. 네가 말한 수레바퀴 말이구나. 도시 사람으로서 한마디 하자면 그 길이 쉽지는 않을 거야. 도저히 어디서부터 손댈지 감도 안 올 거라고. 물이 위에서 아래로 흐르듯 인간이 가득한 도시에서 비극과 폭력 그리고 상실은 당연한 이치라고 생각해. 그래도 할 거야. 꽤 머나먼 길을 걷겠지만. 물론 도서관도 지금까지와는 다른 방식으로 운영할 거야. 그것도 이거고 이것도 그거니까. 그것도 이거고 이것도 그거라. 그럼 종이에 적은 것들은? 상황이 바뀌었으니 다시 생각해야겠어. 아쉽게도 이런 몸이라 미트 스튜의 맛은 못 느끼겠지만. 진짜 아쉽구만. 그건 그렇고 이제 이야기해 줄 수 있지 않아? 무엇을? 네가 이곳에 와서 가장 놀랐던 거. 아, 그거. 용케 기억하네. 뭐든 기억하니까. 정말 개인적인 건데. 시간은 많으니 대답할 때까지 몇 년이고 기다릴게. 알겠어. 난 책을 써보고 싶었어. 내가 본 도시와 사람에 대해 말이야. 글재주는 영 없어서 진작에 포기했지만 도저히 누구에게 보여줄 수 있는 글이 아니더라고. 궁금한걸? 웃으려면 웃어. 나 따위가 감성에 젖어서 글을 쓰고 싶어 하다니 웃기겠지. 웃기지 않아. 놀랍긴 해도. 절대 다른 사서들에게는 말하지 마. 너만 알고 있어줘. 좋아. 그럼 이번에는 같이 책을 써볼까? 롤랑? 저야 영광이죠, 관장님. 틀렸어. 그게 아니잖아? 나야 좋지, 엔젤라. Hello guys, Alyssa here. I'm going to take this opportunity to air out my thoughts about the game. It's just my opinion, so feel free to talk to me in the comments. With almost 1 year's worth of development, I saw how it progressed. I must say, Project Moon went through lengths to ensure that the game is pleasant to both casual and hardcore players. Library of Ruina offers a lot of amazing gameplay and replay value. The grinding can be a bit repetitive, especially when you're trying to get the better key pages. Regardless,
The ability to repeat receptions and do a better job next time around is a blessing. It's time-consuming for some, but I believe that Project Moon since made acquisition of key pages easier. For a card game, Library of Ruina offers a fresh new experience. I only played Magic, The Gathering, Hearthstone, Pokemon, and Yu-Gi-Oh! So I'm not sure whether that gives me the qualification. The card clashes are standard for card games, but the emotion generation that trigger abnormality pages is unique to me. The gameplay itself is very tactical. I revel on it because I love optimizing on my games. I admit, I don't have the capacity to make more complex builds since I do love sticking to the standard ones. However, the fact that you can build something crazy and exploit mechanics and synergies makes gameplay unique. So many players have different types of approach when playing. Whether it's solo or a group, different players will have different styles of play. Personally, my favorite is using Hokma's floor with the purple tiers page. It's so fun to play a floor that can turn your defense into offense. In any case, my second best favorite is Binah's floor simply because I'm a simp for her. Anyway, I'm getting off track. The progression of Project Moon's updates mostly reflect the feedback of their players. We had lots of updates that we didn't like at first, like the counter dice. The lingering negative feelings changed as players adapted to them. So far, I don't really remember updates that detracted from the game's experience. Even if they do, something will compensate for it. So far, the strongest mechanic Project Moon implemented for the game is the key page attribution. Combining various key page passives customized builds further. It adds another layer of depth for the game. I can't even imagine finishing the game without this mechanic. Some attributions are stronger than the others, but it's often surprising how some underrated ones can change how the same key page works. The story is one of the most amazing parts of the game, if not the most amazing. It takes us back to the world built upon by its predecessor, Lobotomy Corporation. While unspecified, it implies that the world is in a post-apocalyptic era where the only safe place is the city. It picks up from the events of the first game seamlessly and fleshes out the world even more. Compared to the closed-in feeling of Lobotomy Corporation, Library of Ruina lets you see more of the city even without leaving its confines. You can better connect with every guest, even when they're lowly rats up to the highest association. In this game, you're the party that's trying to upset the status quo. Sometimes, you'll feel like you're the bad person, and that's okay. After all, Angela's motivation to gather these books is to get the light and become fully human. The twists and turns of the game are amazing, even if some of them are already predictable. This degree of predictability makes you feel validated and good instead of bored. Everyone was so happy when Roland turned out to be the Black Silence. Everyone was hyped when the Red Mist appeared. Those moments are precious, and I think I won't forget this story anytime soon. That being said, the game comes with some gripes. Not a lot of them, and it doesn't detract from the entire Library of Ruina experience. You can say that the pacing is a little messed up near the end. However, it's probably because we've been waiting for it to finish all this time. I wonder if it's even more coherent when you play the game without worrying about the next cliffhanger. Project Moon is always open to suggestions, and it's the reason why the game is what it is. Now that we're on the subject of gripes, I would like to address this reception and ending. I don't think the head reception is the ending. It's more of a post-fight combat with the distorted reverberation ensemble. We all knew they're coming, and based on how the story has progressed, I already knew we can't defeat them. If you think about it, every faction in the city lost something, but not entirely. For example, Liu lost some Section 1 and 2 members, while the Thumb lost an underboss. The Index lost some proxies, while our corporation lost their 4th pack. Our objective wasn't to defeat the entire city. The truth is that it's all about gathering the light from the people who happen to be parts of these factions. In fact, if you think about it, we never truly killed anyone except for the distorted reverberation ensemble.
It's likely that the ensemble has more body count than the library. So, what was the point of the entire game then, you might ask? The answer is that the game tells Roland and Angela's story, alongside the other patron librarians. It gives a deeper understanding of how the power system and political structure of the world works. You don't need to change the city and overturn these concepts to make the game worth something. If you got a good ride because of the story, the mechanics, and the gameplay, then it's enough. What do you think? Let me know and let's start a dialogue.